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용도 9 역부탁 차례입니다. 노트는 4페이지 펴시고요. 자, 국토개혁법 목차를 보게 되면 제1장에 총설해가지고 총설 파트에서는 이번 사용되는 용어하고 행정계획의 지휘받죠. 행정계획의 순서 좀 봤고요. 두 번째가 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계획 그러면 계획에는 크게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세 번째가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위에 무슨 계획 하나 있었나요? 광역도시계획 위에 뭐가 있었어요? 국가계획. 국가계획 밑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두 개를 더해서 무슨 계획이요? 도시계획.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를 구분했어요. 그러면서 광역과 기본계획은 도시를 이루고 만들어 나갑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방향 제시하면 관리계획 그대로 받아서 집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내용이 6가지 있는데 내용 6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시험 문제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그 말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이다 아닌 것은 그 말은 똑같은 뜻이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첫 번째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두 번째 나온 게 용도 구역 그럽니다. 용도 구역, 개발자원구역, 시거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원공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고, 세 번째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네 번째 신도시 만든다.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그리고 5번이 지구단위인데 이런 데가 지구단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지역을 갖다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정이에요.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이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번이 새로 생겼는데 6번이 입지규제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게 그대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뒤에다가 계획 쓰면 됩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용도 지역지구는 국장 위반했으면 국장, 그게 아니면 원칙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단 대도시면 대도시장이 직접 합니다. 용도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누가 이것은 국장, 시와 조정구역은 구분해야죠.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된다. 그때는 국장 그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것은 해양수산물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 대도시장, 입지규제 국장 반드시 함께 됩니다. 기반시설 결정은 국장에 위반했으면 국장이 결정하고, 그게 아니면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데 단 대도시면 대도시장도 한다 그러고, 개발사업, 정비사업 누가 한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물어볼 가치가 없고,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하고, 그게 아니면 시도지사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지역변경,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위반한 것은 시장, 군수로 결정하고, 입지규제는 누가 결정해요? 국장만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2장에서 계획을 보고 계획에 맞춰서 3장에서 개발이 나온다. 3장에서 개발.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대상이 뭡니까 물으면 규제 대상이 개발입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규제할까? 그 행위가 개발행위죠. 개발행위인데 어떤 행위를 개발행위를 하냐? 이거 암기되어 있어야죠. 첫 글자 따가지고 건물,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물건 적지, 토지용지 변경, 토적 채취, 토지 분할, 이게 개발행위고,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받기 위한 절차 등 배우고, 이런 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설치할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리고 제4장이 제한해가지고 이건 토지 거래 제한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생행하면 그 지역을 토지 거래 무슨 지역? 허가구역.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합니다.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아느냐? 이게 시험 문제. 두 번째,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기 위한 절차를 아는가? 세 번째,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먼저 산다, 선 맺어도 있고. 그리고 끝으로 5장 기타 해가지고 기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다, 시범도시, 남의 땅에 들어간다, 타입 토지 출입, 행정처분하기 전에 변명할 기회를 준다, 청문 그럽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지금 지역 지구가 있으니까 구역부터 해가지고 시작. 일단은 목표는 여기까지 잡아보는 거예요. 좀 버겁겠지만 6분까지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121페이지 6절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이 뭔가는 다 배웠어요.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그러니까 지역 그러면 떠오르는 거 3개. 뭡니까? 하나, 둘, 셋, 하나. 지역 그러면 토지 경제적 혈적 연가 공공문제 정제. 둘, 중복지정 안 돼. 셋, 도시관리계 결정. 용도 지구 그러면 떠오르는 게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 네,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 둘, 중복이 가능하다. 셋, 관리계 결정이다. 용도 구역은 떠오르는 첫 번째 하나,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둘, 도시관리계 결정이다. 생각난 표정만 지으면 돼. 생각난 표정만. 아, 맞아. 그런 거 있었어, 그거. 생각난 표정만 지으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게 이러면 심각하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이제 교재 121페이지 시작합니다. 용도 구역. 자, 1번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5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답대할 수 있는 게 3개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국장은 줄 거는 거.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 체크합시다. 국방장관 요청에 있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국방장관 요청에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줄 거나야 돼요. 그랬을 때 필요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체크합시다. 도시관리계 결정할 수 있다. 2번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에서 안 하고 법을 따로 만들어서 하겠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뭡니까? 찾아봤더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겼더라 이런 얘기고. 자, 3번입니다. 3번 개발제한구역 안의 행위제한 그 밖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법이 뭔가 궁금해서 봤더니 뭐라고요? 개특법이다. 그게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일단은 개특법은 시험 범위가 I니까 별도 설명 안 합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총 5개가 있어요. 첫 번째,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게 함정입니다. 국장이다, 국장. 두 번째,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뭡니까? 그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두 번째고. 세 번째, 관리계 결정이냐, 기본계 결정이냐? 도시관리계 결정이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함정 없어요.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것도 함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그렇게 5개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얘도 나올 수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 똑같아. 얘도 딱 5개요. 첫 번째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누구? 시도 대도시장. 시도 대도시장. 밑줄 긋고. 도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해서 그 다음 대책합니다. 도시지간의 식생에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도시지간의 식생에 양호한 산지 개발 제한. 그게 주목적입니다. 식생에 양호한 산지 개발.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산 개발을 막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을 또 체크하죠.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요즘 자꾸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당연히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숲이 잘 조성되는 산 개발을 제한한다. 그렇게 해서 뭐 하게요? 그러면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게. 그래서 지정하는 게 뭡니까? 도시 자연 공원 구역입니다. 밑에 2번 지정 절차입니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함정은 없어요. 그래서 만드는 법이 뭔가 궁금해서 봤더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놨다 얘기고. 3번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장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 법이 뭐라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니까 총 5개입니다. 첫 번째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 두 번째, 도시재건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게 지정하는 게 뭡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다. 네 번째, 지정과 변경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섯 번째, 행위제한과 관리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총 5개 있다. 그 다음 이제 3번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그러면 시가화 그 말은 도시화, 조정은 유보입니다. 유보. 도시가 되는 걸 유보, 보류하겠다. 1번은 통과하고 2번부터입니다. 지정 절차 2번. 시도의사는 줄 거죠. 시도의사는 줄 거놓고 시도의사는 밑에 긋고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적 주변적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에서 체크합시다.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체크합니다.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도시관리계 결정. 다만 또 중요합니다. 체크합니다. 국가계획 연계해서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하면 국장이 줄 거예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 누가? 국장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 지정은 원칙은 시도지사 대 국가계획 연계되면 국장이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하는 게 목적이고 지정 절차는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 옆에 3번 가서 이제 3번 시가 유보 기간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자, 두 번째 법 나오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그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암기 딱 해놓고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에서 시가 유보기간을 정하며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 결정은 체크합시다. 유보기간 만료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유보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실효됩니다. 이 경우 또 체크합니다. 국장시도의사는 실효일자, 실효사유, 실효 도시관 등을 관법 공부에 체크합니다. 고시해야 된다. 공법에서 앞으로 실효, 효력 상실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항상 정리 딱 할 때는 첫 번째 실효는 언제나 다음 날이다. 100% 다음 날이다. 실효는 다음 날이다. 두 번째 실효고시는 반드시 한다. 반드시. 실효고시는 반드시 하는데 누가 하냐 묻게 되면 누가 하냐 그 중요해요. 언제나 결정고시 한 자만 실효고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효고시 어디 때 하냐 묻게 되면 결정고시 한 자가 장관이었으면 관보에 할 것이고 지자체장이면 공보에 할 것이고 다섯 번째 실효고시 안 했을 때 실효되냐 안 되냐 그래도 다음날 실효는 됐습니다. 자, 처음부터 첫 번째 실효는 100% 다음 날이고 두 번째 실효고시는 반드시 하는 거고 세 번째 누가 하냐 그러면 결정고시 한 자만 실효고시 할 수 있고 네 번째 어디다 합니까 그러면 장관들은 관보에 하고 지자체장은 공보에 하고 다섯 번째 실효고시 안 했을 때 실효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다음 날 실효는 됐습니다. 다섯 개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게 되면 126페이지 4번 지정효과입니다. 지정효과 가르치고 뭐라고요? 행위 제한. 행위 앞에는 항상 뭐가 생략되어 있다? 행위 앞에는. 그거 알아야 돼요. 행위 제한 그랬을 때 그 행위 앞에는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개발이요, 개발.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보호전 행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학교 가고 밖에 나가서
개발행위허가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행위허가 받는다, 행위허가 받는다 그러지 개발행위허가 받는다. 촌티나요, 촌티. 처벌한 게 탄로난다고. 그러니까 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나옵니까? 그러면 안 되고 행위허가 나옵니까? 그런 줄 말 쓰는 거예요. 행위라는 말 앞에는 항상 공법에서 행위라는 말 앞에는 항상 뭐가 생략돼 있다? 개발. 그건 알고 싶은 거 알고. 그럼 이제 개발행위를 동그라미 1번이 뭡니까? 1번 더시기의 싸움. 동그라미 2번 뭡니까? 기타 개발행위. 옆에다 써요. 비도시계획 싸움. 기타 개발행위 옆에다 뭐라 쓰라고? 비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구분부터 잘해야 되니까. 자, 노트 21페이지 봅니다. 노트 21페이지. 노트 21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개발행위 배우는데 다음 주에 개발행위인데 개발행위를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고 두 번째 글자 그대로 행위는 뭡니까? 종류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고 행위 종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개발행위는 아까 얘기했죠. 5글자 뭐라고요? 건, 똥, 물, 터 건축물의 건축, 공점 설치. 터가 뭡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터는 뭐고? 토속 채취. 터가 뭐고? 토지 분할. 물은 뭐고? 물건 적지. 이 5가지 행위를 우리는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다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규제한다? 건물, 터. 부동산에다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규제하겠다는 얘기요. 5가지가 개발 행위인데 이 개발 행위를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면 개발 행위 성격에 따라서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서울이죠. 서울특별시에 있는데 서울특별시에 갑이라는 개인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개인이 서울에다 자기 주택을 하나 건축을 하겠다. 이 행위는 개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갑이라는 개인이 서울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개인이 서울에다 자기 주택을 건축하겠다. 이 행위는 개발이 아니요? 실력이 안 되면 눈치가 있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동글뱅이 쳤잖아. 동글뱅이 개발입니까? 아닙니까? 개발이지. 여기저기 건축은 뭐다? 개발 가장 대표적인 개발 그러면 갑이 이 개발을 할 때 자, 내 주택을 서울시 어디쯤에다 배치해야 서울시 전체적으로 내 주택하고 조화를 이룰까? 균형을 갖출까? 그런 생각할까 안 할까요? 그런 거창한 생각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할 리가 없죠. 그 대신 무슨 생각을 해요? 어디다가 내가 집을 지어놔야 집값도 많이 들 거고, 살기도 좋고, 뭐 본인의 이익은 생각해요. 사익이죠, 사익. 개인의 이익 생각하지만 도시 전체 이익은 생각을 안 해줍니다. 이런 개발도 있고, 서울시에서 시청을 다시 건축한다. 시청을 짓는다. 이거는 개발입니까? 아닙니까? 개발이지. 똑같은 뭡니까? 건축입니다. 똑같은 건축이요. 서울시에서 시청을 지을 때 어디에다 시청을 지어놔야 땅값이 많이 뛸까? 그 생각할까요? 땅값 뛰어서 뭐 하겠어요? 어디다 시청을 배치해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서울시 전체하고 조화를 이룰까? 그 생각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공익이 되는 거예요. 공익. 그래서 시청은 어디에 있는 시청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몇 개 있어요? 6개. 그 중에 시청이 몇 번에 있어요? 몇 번에 있습니까? 3번에 시청 뭐라고? 기반시설. 공용의 청사입니까? 공용의 청사. 시청은 공용의 청사니까 뭐라고? 기반시설. 저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되고 하나의 도시를 만들지 않는 사업이요.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보고 뭐라 한다? 도시를 만든다. 이런 사업을 보고 도시계획 사업이다. 군에서는 군계획 사업. 하나의 도시를 만들지 않는 사업은 비도시계획 사업. 표정관리 잘하세요. 표정관리. 제가 얼굴 보게 되면 여러분이 1월달부터 했는지 3월달에 처음 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1월달에 했던 분들이 표정관리 해야죠. 설명 다 해줬는데 도시계획 사업은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인데 총 몇 개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고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3번이니까 3번.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만드는 거 4번, 또 무슨 사업, 정비 사업. 딱 3가지가 우리는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국토계획법에서 뭐 받고 해요?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뭐 받아요? 실시계획인가. 정비 사업은 도정법 뭐 받아요? 사업시행인가. 중요하니까 잊으면 안 돼요.
시설사업 뭐 받는다? 실시계획인가?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얘들은 인가라는 말 쓰지 무슨 말 안 쓴다? 허가라는 말을 안 쓴다. 이게 시험 문제. 비도시계획 사업은 개발 행위에 대해서 뭘 받는다? 허가 받는다. 이거를 모르면 벌써 한 문제 틀리고 그러기 시작한다고.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을 어디 썼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을 어디 쓴다? 비도시계획 사업에서. 도시계획 사업은 절대 무슨 말을 쓴다? 허가라는 표현을 안 쓴다. 이게 매년 나오니까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126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126페이지 시작합니다. 시가 조정에서 행위자 무슨 행위가 제한된다? 개발행위. 개발행위를 성격에 따르면 어떻게 나눈다고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그래서 1번에 뭐라 나왔어요? 도시계획 사업. 2번에 뭐라고요? 비도시계획 사업 이러고 나눠가지고 1번 시가 조정에서 도시계획 사업은 대리행위 정하는 사업만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대리행위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공익상 시가 조정관에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행장 요청 줄 거놓고 관계 중행장 요청 그 다음에 국장이 줄 거고요. 국장이 줄 거놓고 국장이 시가 조정계획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체크합시다. 인정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말한다. 여기가 지금 시가와 조정교입니다. 시가와 조정교 뭐라고요? 시가와 조정교 몇 년 동안만 유보합시다. 13년만 유보합시다. 13년 동안만 개발하지 마라. 13년이 끝나면 국가가 나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줄 테니까 13년 동안은 뭐 하지 말라고요? 시까지 만들지 마라. 그 시가와 조정교. 근데 시가 조정이 뭐 한다?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은 뭐를 위한 사업이요? 도시민 전체를 위한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도로 설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공익이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다 공익이니까 공원 하나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다가 청사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익이니까. 주차장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학교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다 시청 줄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주차장 만들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끝났네? 뭐가 끝났어요? 시가지 형성이 끝났네. 시가지 형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뭔가 안 맞네. 시가 조정교 뭐 하지 말았네? 시가지를 만들지 말아야겠는데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가지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래서 도시계획 사업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시가와 조정교. 그러니까 규제가 강해요 약해요? 엄청나게 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시가와 조정교육은 도시계획 사업도 뭐가 도시계획 사업이요? 이런 게 도시계획 사업, 이런 게 도시계획 사업. 이 도시계획 사업도 시가와 조정교에서는 원칙은 어쩐다? 금지된다. 금지. 원칙은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어떤 것만 허용하냐 물어봤더니 어떤 거 허용하냐 읽어봤더니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노트 14페이지 다 써졌으니까 따라 쓰지 말아요.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누가 요청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굽니까? 각 부장관이 요청해서 누가 인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 하나 하더라도 시가 조정교육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것만 할 수 있다. 그만큼 규제가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 안에 도시계획 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 중행장 요청 국장이 인정 그것만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비도시계획 사업은 있잖아. 비도시계획 사업. 시가 조정구역 비도시계획 사업은 찾으러 갑니다. 자, 기업 행위 허가해가지고 자, 책 126페이지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 법 56조 76조 불구하고 자, 줄 거예요. 도시계획 사업 경우 외에는 줄 거예요. 도시계획 사업 경우 외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행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시장 군수 줄 거예요. 허가 받아 할 수 있다. 허가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 해당 행위만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행위가 A, B 해가지고 점이 쩍쩍쩍 있는데 B에서 첫 번째 점 보게 되면 박스 있죠, 박스. 주택의 증축,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 이하. 부속 건물의 건축, 기존 면적 포함해서 33 이하. 그러니까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체크하지 말고. 그러니까 못 쓰면 볼펜 쓰지 말고 연필 쓰라니까 연필 체크하지 말고.
왜 읽어줬냐 그러면 주택이 뭐라고요? 증축, 증축, 증축. 뭐가 없어요? 신축이 없어요. 신축이. 시가 조정구역은 뭐도 안 된다? 주택의 신축이 허용이 안 된다. 그만큼 규제가 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규제가 강하다. 자 그러면 시가 조정구역에서는 들어요. 이제 이러이러한 행위 한해서 법에 정해진 행위입니다. 법정된 행위 한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공사한테 뭐 받아가지고 개발행위 허가에 개발행위가 허가 받아서 어쩐다 가능하다. 허가 받아서 가능하다. 법에 정해진 행위만 허가 받아 가능합니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행위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무슨 수로 압니까? 그래서 눈치가 필요해요. 눈치가. 자, 시가 조정구역이 눈치껏 규제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죠.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찾아야 돼요.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규제를 왜 할까요? 규제를 왜 합니까? 그러면 왕언니 한번 나와볼래요? 앞으로? 저요? 네, 나와서 한번 잡아봐요. 내가 여기 잡을 테니까. 어쩌게? 한번 늘려보게.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여기 잡아요. 여기 잡아서 여기 당겨요. 나는 여기 당길 테니까. 이러면 이게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지. 이걸 세 글자 줄이면 뭐라 그래요? 부중성. 거기서 시작한다고. 거기에서. 왜 규제한다고요? 국토가 한정돼 있으니까. 무한정 만들어내면은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하면 계속 만들면 되니까. 근데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한정돼 있다고. 한정된 전용 국토를 어쩌자고? 효율적으로 잘 쓰자고. 잘 써서 뭐하게 그럼 뭐라고요? 공공복리 정진.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게. 그래서 어쩐다고요? 규제한다고. 뭐를 규제한다? 개발을 규제한다. 개발을. 보존이 아니고. 근데 이 개발 중에는 종종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도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을 어찌해야 된다? 그런 규제에서 빼줘야 된다. 허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가 강한 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만능 그럽니다. 만능 어디든지 한다 해가지고 뭐가 있냐 공용 또는 공공용입니다. 공용 또는 공공용. 노트 14페이지 보면 정리 다 해놨어요. 공용 또는 공공용. 그거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요. 두 번째 하나 물어봅시다. 살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자, 잘 살자가 중요합니까? 살자가 중요합니까? 잘 살자. 현재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러고 돼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 깍두기 머리 한 명 있죠? 걔가 툭하면 얘 내려온다는데 얘 진짜 내려올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러고 방심하고 있으면 내려 안 내려? 내려오지.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내려 못 내려? 못 내려오지. 살자가 중요해요? 잘 살자가 중요해요? 잘 살자. 두 번 질문했어요. 두 번. 제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살자가 중요해요? 잘 살자 중요해요? 살자지 살자. 아 일단 살고 난 다음에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할 거냐. 얘가 내려오겠다는데 어쩐다고요? 못 내려오게 미연에 준비를 해야지. 네가 내려오면 우리는 더 많이 준비했으니까 내려오는 순간 네가 진다는 거 알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국방입니다. 국방 군사 이러면 어디든지 하는 거예요. 네 군데는 공용, 공공용, 국방, 군사는 규제가 강해도 한다 이 얘기고. 두 번째 규제가 강한데 주민들은 삽니까 안 삽니까?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지.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삽니까? 뭐 합니까? 땅 파먹고 살지. 땅 파먹는다 무슨 얘기요? 농사지 농사. 여기서 농사란 뭘 뜻해요? 1차 산업 1차 산업 뭐라고요? 가공하지 않는 농업, 임업, 어업, 수산업, 축산업 그런 것도 못하게 막을 수 없다는 얘기요. 세 번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하자원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하자원 수출해서 먹고 살죠. 없나요? 그래서 세 번째 지하자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무조건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다 그러면 문화재가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규제가 강한 데서 네 개는 할 수 있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걸로 눈치껏 풀어내야 되니까. 농지 중에서 규제가 강한 농지가 뭡니까?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에서 4개 할 수 있다 없다? 4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규제가 강하더라도 4개는 할 수가 있다. 이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에서 비도시계획 사업은 법에 정해진 행위가 이런 행위다. 이런 행위들. 이런 행위는 뭐 받아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가능하다. 그럼 우리 시험은 허가 받아 가능하니까 허가상 외에는 뭐냐? 이거를 따져.
허가사항 외에는 뭐다? 모두 금지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다. 이분법, 이분법. 허가냐, 금지냐. 허용도 없고 신고도 없고 그냥 허가냐, 금지냐. 둘 중에 하나예요.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다. 노트 14페이지 보면 정리 쫙 해놨어요. 괜히 쓰는 척 하지 말고. 책만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고 노트 14페이지 보고 다 해놨어요. 보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행위제한을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가 조정된 행위제한 첫 번째 도시계획사업, 비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 원칙 금지, 예외, 국방성 홍익상 불가피, 중행장 요청, 각부 장관 요청. 그래서 국장이 인정한 것만 허용. 비도시계획사업은 법정된 행위 안에서 법정된 행위 뭐라고 아까 4개 만능, 주민생업, 문화재, 지어정 법정된 행위 안에서 허가받아 가능하다. 허가사항 외에는 뭐다? 모두 금지다.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문제 다 풀려. 그렇게 말하면 127페이지 맨 밑에 니은 사전협의 X 넘어갔습니다. 128페이지 디귿 행위 허가의 기준 디귿 129페이지 리을, 미음, 비읍, 시읒 그건 5월달에 할 겁니다. 한 번만 딱 읽으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지 말고 내비두고 130페이지입니다.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첫 번째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누굽니까? 바닷가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두 번째는 중간 말은 별 의미도 없어요. 중간을 읽어보면 이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래서 명색이 바닷가에 바닷가인데 이것은 바다만을 대상으로 할까요? 인접 토지도 좀 포함할까요? 찾아봐요. 인접 토지도 포함하고 그게 딱 한 번 나왔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도시 기본계 결정일까요? 관리계 결정일까요? 관리계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 보이니까 하나 써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은 거기 안 나오니까 쓰라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법명칭이 딱 정해졌어요. 무슨 법이냐? 수산자원관리법이다 써놔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산다. 그렇게 해놓고요. 있네 옆에 131페이지. 있네. 131페이지 양가로 2번. 자, 수산자원보호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이름 안 되고 수정. 옛날에는 수산업법. 지금 뭐라고요? 수산자원관리법. 그 밑에 참고는 수정이 됐네. 그러니까 참고는. 옛날에는 수산업법이었는데 수산업법에다 지금 뭘 바꿨다고요? 수산자원관리법. 그 법명칭 좀 바꿔놓고. 131페이지 맨 밑에 7절 기존 건물에 대한 특례 5월달에 여러분이 스스로 읽습니다. 스스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132페이지입니다. 8절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에 걸친 경우 이 부분은 중요 부분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에 걸쳤다. 자, 7번 보시고 얘 좀 들어보세요. 이러고 지금 하나의 대지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대지는 하나입니다. 대지는 하나의 대지인데 자, 이쯤 해가지고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다. 이쪽은 준공업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에 700제곱미터가 있고 준공업에 300제곱미터 있다. 준주거의 건폐를 70이라고 하고 준공업의 건폐를 우리가 60이라고 합시다. 준주거의 용적률을 500이라고 하고 준공업의 용적률을 400이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 대지에 지역, 용도 지역 가지고 무슨 제한한다고요? 용도 지역 가지고 무슨 제한합니까? 공장이 되냐, 주택이 되냐, 무슨 제한하고 건축 제한하고 또 무슨 제한하고 된다. 땅 면적 몇 프로, 건폐를 제한하고 또 무슨 제한한다? 용적률 제한한다. 이거는 알아야 뭐 설명한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 건축 제한은 어디를 따를 것이고 건폐 용적률을 얼마를 쓸 거냐 지금 이런 얘기요. 시작합니다. 132페이지. 자,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가로치고 뭐라 한다? 용도 지역 등이라 한다. 용도 지역 등. 용도 지역 등에 걸친 경우에서
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체크합시다. 330입니다. 330.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 660입니다. 660. 이하인 경우에는 체크해요. 이하 330 이하 도로 띠 상업 660 이하 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거음표율 용적률 축구고 거음표율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 각 용도 지역 등별 거음표율 용적률을 체크합시다. 가중평균 값을 적용하고 가중평균 그 밖에 체크요.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체크합시다.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봅시다. 이제 간단해요. 두 개 용도지 걸쳤으면 330 이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330 이하가 있을 때 330 이하가 없으면 각각입니다. 각각. 330 이하가 없으면 따로 330 이하가 하나 걸렸으니까 이랬을 때 건축 제한 등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고 면적이 큰데 작은데 큰데 넓은 지역 이러니까 어디를 간다고요? 준주거지역 이쪽을 따르고 거음표율과 용적률은 뭘 쓴다고요? 가중평균치다. 거음표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한다. 그러면 가중평균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거음표율 뭘 보고 거음표율 그래요? 거음표율이란 뭐가 거음표율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700 플러스 300 그러면 얼마네? 1000이네. 건축 면적은 700의 몇 프로? 70%. 그러면 700 곱하기 0.7 그럼 이쪽에 건축 면적 플러스 이쪽은요 대지 면적 300 곱하기 건폐율 6 0.6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77에 49 490 플러스 36 18 180 하게 되면 대지 면적 1000분의 얼마 나와요? 하게 되면 670 나옵니까? 670 나옵니다. 그러면 건폐율은 몇 프로입니까? 67%다. 이렇게. 이게 가중평균이요. 가중평균 용적률은 아주 간단해요. 뭘 보고 용적률이라고 해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대지 면적은 700 플러스 300 그냥 씁시다. 1000분의 연면적은 자 700의 몇 프로? 500%. 그러면 700 곱하기 5 플러스 300의 몇 프로? 400% 4 하게 되면 5, 7에 35 여기는 3500이 되겠고 4, 32 1200이 되겠고 더하면 이제 1000분의 얼마 되겠네요? 4700이네. 4700. 그러면 용적률 몇 프로다? 470%다. 470%. 이런 수 찾는 거예요. 간단해 복잡해요? 아주 간단해 이 정도면. 그러니까 계산기 들고란 얘기입니다. 소형 계산기 지참. 암산을 해서 못 푼다는데 그런 말을 갖다 막으려고. 소형 계산기 지참. 이게 이제 기본인데 아까 얘기했죠. 도로변에 띠 모양 걸쳐 지정된 상업지역은 도로변에 띠 모양 걸쳐 지정된 상업지역이면 그때는 660을 기준해 가지고 책에 있는 예 가지고 이렇게 책에 있는 예. 자, 133페이지 예제 1번. 예제 1번이 있죠. 예제 1번은 시험에 안 납니다. 왜 안 납니까? 330 이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예는 시험에 안 나와요. 330 이하가 없으니까 각각 600은 600, 400은 400 각각 하는 거예요. 예제 2번. 의뢰대지 한 필지 1200제곱미터가 다음 같이 3개의 용도지에 걸쳐 있는 그 건폐율은 1200이니까 좀 약간 어렵겠네, 지금. 건폐율이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뭐라고? 건축 면적의 비율. 자, 대지 면적이 시작합시다. 대지 면적은 처음에 얼마 있습니까? 500 플러스 400 플러스 300 해가지고 얼마고? 1200이 되고. 자, 그러면 자, 건폐율은 500에 몇 프로요? 60%. 5, 6, 30 바로 하죠? 300 플러스 400에 몇 프로요? 70%. 4, 7에 28, 280 플러스 300에 몇 프로? 70%. 37에 21, 210.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더하면 580에다가 790 나오겠네.
이거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790이다. 790. 나눠야죠. 1200분의 790.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한 사람 합니다. 했더니 얼마 나와서 했더니 65.8%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중평균 용적률. 그 밑에 예제 3번 합시다. 간단하죠? 그러면 예제 2번 가가지고 예제 2번. 예제 2번은 자 예제 2번은 이종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공업인데 행위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30 이하가 있으면은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가 있으면 그때는 어쩐다. 행위자는 면적이 넓은 지역이니까 전부 다 어디 간다고요? 2종 일반 주거를 가랍니다. 2종 일반 주거를 가라. 그 다음에 예제 3번인데 예제 3번 병에 대지 한 필지 1500이 다음같이 3개 용도에 걸쳐 있다. 이랬을 때 용적률은 그러면 지금 예제 3번은 도로 띠 상업입니다. 도로 띠 상업. 도로변에 띠 모양 걸쳐 지정된 상업지역이다. 자 이러고 있고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여기에 이러고 도로 이러고 있고 대지가 있는데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는데 표현이 약간 묘하게 됐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선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상업지역 상업지역. 이 빨간 선이 무슨 지역이고 노란 선이 상업지역. 자 일반 상업이다. 일반 상업에 얼마 걸렸습니까? 그 면적이 500이 걸려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쯤 나눠가지고 여기에 준주거에 얼마 걸렸고요? 준주거에 800이 걸려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에 얼마 걸려있어요? 200이 걸려있다. 도로변에 이 지금 상업지역이 띠처럼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지나가요. 중개하다 보면 이런 땅 종종 나와요. 중개하다 보면 도로변에 자 빨간색이 상업이에요. 상업. 도로변에 상업지역이 이렇게 상업지역이 이런 상업도 있고 상업지역이 이런 상업도 있고 이 상업은 도로변에 띠처럼 지나가는 상업이고 이 상업은 띠가 아니고 지 마음대로 지정된 상업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러고 땅이 있을 때 이게 지금 도로변에 띠 모양 걸쳐진 상업이라고 이런 거 이거는 기준 얼마 잡는다고요? 660을 기준 660 이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500도 있고 200이 있으니까. 그럼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도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은 용적률 안 좋네. 근데 자료에서 줘야 되는데 자료에 안 주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합시다. 알고 있는가. 평소에 알고 있는가. 자, 준주거 잘 됐네. 준주거 용적률 얼마입니까? 준주거 최대 얼마다? 500. 자, 일반공업 용적률 얼마요? 350. 공부 안 하네요. 일반 상업 용적률 얼마입니까? 1300. 암기해야지 이런 것은. 선물 안 갈 겁니까? 암기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해봅시다. 자, 가중평균 용적률 몇 프로냐 그러면 대지 면적이 자 500 플러스 800 플러스 200 1200이네. 1500 자, 그러면 500에 몇 프로요? 1300%니까 35 15 그럼 얼마 여기는 6500 되겠네. 6500 그겠죠? 500의 용적률 몇 프로니까 1300%면 맞나요? 6500 돼야 안 돼요? 아니 곱하기도 못합니까 이제 500 곱하기 13 해보라고 3, 15, 6점이 되잖아요. 플러스 800이 몇 프로? 500%. 5, 8에 40 얼마라고요? 4000 플러스 200이 몇 프로? 350% 얼마요? 700 다 더하게 되면 자 얼마입니까? 1500분에 다 됐더니 자 1500을 했다가 1500 하면 1500, 700이면 11200 되겠네. 11200 나누면 이게 가중평균 용적률. 저런 계산 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겠죠? 모르겠어요?
말을 해봐야 말을 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몇 면적 운동 좀 오늘 수업 7시에 끝내요? 8시에 끝내요? 그럼 빨리 말을 해야죠 그러면은. 아니 이해됐다 그러면 넘어가고 이해 안 됐다 그러면 더 해가지고 8시나 9시는 계속 해야지. 이해됩니까? 예. 자, 134페이지입니다. 134. 거기까지가 가장 기초적인 얘기고 원칙이고 2번. 자, 양걸 2번. 건축물이 줄 거예요. 건축물이 줄 거놓고.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 걸쳐 있는 경우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설명합니다. 설명. 여기 보세요. 이러고 대지가 있고 이러고 이렇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짠 해가지고 이쪽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 이쪽이 기타다 그러면 건축물 이거 숫자 보지 말고 건축물이 미관 고도에 걸쳐서 안 걸쳤어요? 걸쳤죠. 조금 걸쳤으면 건축물이든 대지든 전부 다 뭘 따른다? 미관지구 고도지구 규정을 따릅니다. 2번입니다. 3번 하나의 건축물이 줄 거예요. 건축물이 줄 거놓고 건축물이 방화지가 그 밖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체크합시다. 전부 방화지구와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가 그 밖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경계가 체크합시다. 방화벽 구역. 그러면 그 밖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않는다. 설명합니다. 설명. 자, 이러고 지금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미리 말하지만 방화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자. 땅은 대지는 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는 방화지구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뭐만? 건축물만. 건축물이 있는데 이쪽이 방화지구고 이쪽이 기타지구다 하면 건축물 전부 뭘 따른다?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데 방화지구가 그 밖에 경계 이렇게 경계 부분에 방화벽을 쌓게 되면 이쪽이 불나도 이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불나도 안 간다.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따라오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받는다. 단 방화지구가 그 밖의 지역 경계 방화벽 구에 가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맨 밑에 4번. 자, 하나의 대지가 체크해요. 대지입니다. 대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걸쳐있다.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체크합시다. 각각이다 각각. 각각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의 건축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대지가 이러고 대지가 있는데 대지가 짝 있는데 짠 해가지고 이쪽은 녹지다 녹지고 이쪽은 주거지역이다. 면적이 얼마 있든 간에 숫자 보지도 말고 무조건 녹지는 녹지고 주거는 주거다. 녹지지역 내외에 있으면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있으면 언제나 각각입니다. 각각. 근데 다만 해가지고 다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미관고도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고도 따르고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 걸치면 건물 전부 방화지구 따릅니다. 자, 설명. 녹지지역에 지금 건축물이 있는데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여기가 뭐다? 미관지구나 고도지구면 건축물이든 대지든 전부 다 뭐를 따른다? 미관지구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쯤 해가지고 이쯤에서 이렇게 여기에 방화지구가 걸쳐 있으면 건물의 일부가 방화지구 걸쳤죠? 건물 전부 다 뭘 따른다? 방화지구 따른다. 다음 방화지구가 그 밖에 경계 이렇게 경계 부분에 이렇게 뭘 쌓으면 방화벽 쌓게 되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첫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자, 1번 처음부터 다시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친 경우로서 330 이하가 있을 때는 도로띠 상업 660 이하가 있을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를 쓰고 가중평균 쓰고 가중평균 건축자는 면적이 넓은 지역을 적용받는다. 두 번째, 건축물이 미관고도에 걸쳐 있으면 건물 대지 전부 미관고도 적용받는다. 세 번째,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있으면 건물 전부 방화지구 적용받는데 방화지가 그 밖의 지구 경계 방화벽 구에 가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네 번째, 대지가 녹지 지역 내외에 있으면 무조건 각각을 가는데 녹지 안에 건축물이 미관 고도에 걸쳐 있으면 건물 대지 전부 미관 고도 따르고 녹지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에 걸쳐 있으면 건물 전부 방화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거를 자꾸 반복하는 게 이 점 반복하고 몇 번 반복해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수업 듣고 집에 가가지고 아 피곤하다 책 펴놓고 자야지 이러면은 그 다음날 가면 생각이 안 나. 잊어먹기 전에 빨리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3월달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절대 뭐 하지 말고 복습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습 위주로. 앞서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3월달에 시작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합격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예습 위주로 공부해야지 복습 위주로 복습하면 모를 거 들어봤자 모르는데 집에도 모르는데 미리 예습해가지고 어게도 못 짠다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좀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 예습을 안 해오면 힘들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태어나서 수업을 처음 듣는 사람이 3월달부터 처음 듣고 아 나 학원 가서 수업을 들어보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모른다니까. 들어봤자 모른다니까. 3월달 수업할 땐 전제 조건이 1열 내용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예습을 하고 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디 설명했습니까? 용도, 지역적 구역이 이제 완벽하니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 갑니다. 기반시설 딱 하면 머릿속에서 이런 정립이 좀 돼야 돼요. 기반시설이 딱 나오면 어떻게 정리하냐? 첫 번째, 기반시설의 개념을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하고 관리 등에 대해서 보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하는 절차를 봐야 돼요. 시행 절차. 네 번째, 미집행입니다. 미집행 시설 부지에다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건가. 이렇게 해서 보통 두 문제 나와요. 보통 두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는 의외로 작년에는 이쪽에서 두 문제 의외로 여기서 두 개 나오고 이게 나오죠. 세 개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두 문제인데 4번이 반드시 나오고 대부분 3번까지 나옵니다. 작년에 1번, 2번 났으니까 올해는 좀 가능성을 좀 희박하게 봐야 돼요. 원래 중요하지도 않는 게 갑자기 두 개 나갔으니까 올해는 3번, 4번이 필수라 생각하고 잠시 쉬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쪽은 지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지우면 안 됩니다. 뭐 설명한 거 보면서 해야 되니까 잠시 쉬고 합시다.